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그저 평범한 건강 영상이 아닙니다. 오늘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생명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두 손을 보십시오. 두 손을 모두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두 손이 모두 안정적입니까? 두 손을 정확히 같은 높이로 들 수 있습니까? 이제 웃어보십시오. 어서 최대한 활짝 웃어보세요. 얼굴 한쪽이 조금이라도 처져 있습니까? 얼굴 왼쪽을 만져보시고 그 다음 오른쪽을 만져보십시오. 한쪽이 다르게 느껴집니까? 감각이 없습니까? 저릿저릿합니까?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15년 넘게 서울 전역의 응급실에서 일해왔습니다. 제 경력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뇌졸중 환자들을 봤습니다. 대기실에서 무너지는 가족들을 지켜봤습니다. 아들과 딸들에게 그들의 어머니가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다시는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인 것은 이 환자들 중 85%가 발병 전날까지 전혀 경고 신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3년 전에 그런 통계에 포함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48살,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완벽한 저지방 식단을 먹고 있었고 규칙적으로 운동했는데 저는 뇌졸중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경미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뇌졸중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삼성의료원에서 환자 차트를 검토하던 중 제 얼굴 왼쪽이 마비되었습니다. 손으로 펜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서 수천 번 봐왔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공포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밥을 먹여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딸이 제 화장실 사용을 도와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짐이 된다는 두려움. 그것이 뇌졸중의 진짜 악몽입니다. 350명의 한국인이 매일 뇌졸중에 걸립니다. 매일입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그것이 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완전히 회복되어 여기 서 있습니다. 회복 이상입니다. 제 인지 기능은 10년 전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제 운동 조절 능력은 완벽합니다. 제 혈압은 더 좋아졌습니다. 제 염증 수치는 지난 수십 년 중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견한 것은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모든 것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5년 동안 제 환자들에게 말해왔던 모든 것에 반하는 것입니다. 해답은 비싼 약에 있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시술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역의 냉장고에 있었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그것을 피하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고지방 유제품입니다. 네, 정확히 들으셨습니다. 저지방 식단 운동이 우리를 죽일 것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음식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뇌와 혈관을 보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압니다. 이건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 위험하게 들린다.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고지방 유제품을 제 식단에 포함시킨 지 3주 후 제 회복이 극적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극적으로. 제 신경과 의사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제 동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과학자가 할 만한 일을 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뇌졸중 예방과 회복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여러분께 특정 유제품이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과학, 어떤 특정 종류가 최대의 이익을 제공하는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양,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지금 당장 이 중요한 영양소를 외치고 있다는 초기 경고 신호를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골든 타임 시간대와 저지방 식단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이 실제로 여러분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제 환자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15년 넘게 서울에서 가장 바쁜 병원 중 한 곳의 응급실에서 뇌졸중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 실려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몸이 마비되고 가족들이 우는 모습을.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제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3년 전 42살에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제 왼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커피 잔이 제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주방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 왼쪽이 약간 처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저는 뇌졸중에 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요. 매주 뇌졸중 환자들을 치료하는 응급실 의사인 제가요. 지금 여러분의 얼굴 왼쪽을 만져보십시오. 균형 있게 웃을 수 있습니까? 두 팔을 앞으로 들어보세요. 같은 높이에 있습니까? 이것들이 그날 아침 제가 실패한 테스트들입니다. 제가 느낀 공포는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력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밥을 먹여줘야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아버지가 제대로 걷거나 말할 수 없는 모습을 보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짐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신경과 의사는 모든 뇌졸중 환자가 듣는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저지방 음식을 드십시오. 콜레스테롤을 줄이십시오. 약을 드십시오. 적당히 운동하십시오. 저는 모든 지시사항을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하지만 6주간의 회복 후에도 제 협응력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환자들과 대화 중에 단어를 잊어버렸습니다. 처방전을 쓰려고 할 때 제 왼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에서 어머니가 저를 보러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현대의학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전통적인 분이십니다. 어머니는 제 야인 얼굴과 약한 몸을 보시고 그리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집 근처 농장에서 신선한 생우유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진한 생크림을 넣은 요거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때마다 치즈를 먹으라고 고집하셨습니다. 저는 콜레스테롤과 지방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절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3주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떨림이 사라졌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뇌졸중 이후 제 사고를 덮고 있던 머릿속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글씨를 또박또박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모를 보지 않고도 환자들의 병력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협응력이 완전히 회복되어 병원 동료들도 그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가 끝난 후 늦은 밤 위양문헌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뇌졸중 회복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지방이 풍부한 유제품의 지방산은 뇌가 손상된 수초를 복구하는 데 사용하는 구성 요소와 동일합니다. 수초는 신경섬유를 보호하는 피막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이 피막이 손상됩니다. 뇌는 이것을 재건하기 위해 특정 지방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아무 지방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제품에 고농도로 존재하는 특정 지방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뇌졸중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저지방 식단 조언이 실제로 그들의 회복을 막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제품에서 지방을 제거하면 칼슘 흡수를 돕고 혈관의 염증을 줄이는 지용성 비타민도 함께 제거됩니다. 거의 전적으로 지방이 풍부한 유제품과 발효식품에만 존재하는 비타민 K2는 실제로 동맥에 칼슘이 쌓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칼슘을 원래 있어야 할 곳인 뼈로 보냅니다. 저는 제가 근무하는 응급실의 사례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된 뇌졸중 환자들에게 그들의 식단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보지 못했던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유제품이 제 뇌를 구한 정확한 메커니즘과 유료계가 지난 30년 동안 여러분에게 위험한 거짓말을 해온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52세에 제가 근무하던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뇌졸중을 겪었을 때 표준 프로토콜은 명확했습니다. 저지방 식단, 유제품을 먹는다면 탈지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콜레스테롤을 줄일 것. 저는 회복 첫 2주 동안 이러한 권장사항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글을 쓰려고 하면 오른손이 떨렸습니다. 매일 오후마다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수년간 치료해온 환자들의 이름도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산으로 은퇴하신 제 은사님인 박선호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은 87세셨지만 자신의 절반 나이인 의사들보다 더 명석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모든 것을 바꿔놓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뇌는 60%가 지방이라고 하셨습니다. 신경을 덮고 있는 수초는 거의 전적으로 지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방 없이 어떻게 지방 구조를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번개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뇌가 스스로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것을 뇌에 공급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뇌졸중 후 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상된 뉴런은 제가 언급한 수초라는 보호막을 재건해야 합니다. 이 피막은 특히 스핑고미엘린과 세레브로사이드와 같은 특수 지방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들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지방이 풍부한 유제품에는 뇌가 이러한 복구 분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정확한 전구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의과대학에서 결코 배우지 못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제품의 지용성 비타민, 특히 비타민 K2는 비타민 D 및 칼슘과 함께 작용하여 칼슘이 혈관에 침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들어온 것과 정반대입니다. 진짜 지방이 풍부한 유제품은 적절히 섭취하면 실제로 동맥을 보호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대상으로 간단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지방이 풍부한 우유 200ml, 진짜 치즈 30g, 그리고 지방이 풍부한 요거트 1컵을 먹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떨림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말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염증 표지자를 측정했습니다. 시반응성 단백질이 8.2에서 2.1로 떨어졌습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신경학적 검사 점수가 매주 개선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응급실에 선택된 환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이것을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에 사는 68세이씨 할머니가 뇌졸중 6개월 후에 오셨습니다. 여전히 보행기를 사용하고 계셨고 몇 분 안에 대화를 잊어버리고 계셨습니다. 표준 재활은 그분에게 실패했습니다. 저는 제 이론을 설명하고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렸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도움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의 딸은 울면서 어머니를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유제품의 종류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저지방이나 탈지 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이 제거되었고 그와 함께 치유 화합물도 제거되었습니다. 지방이 풍부한 우유, 숙성 치즈, 가능하면 목초 사육소의 진짜 버터, 그리고 살아있는 균이 들어있는 지방이 풍부한 요거트가 필요합니다. 뇌졸중 회복을 위한 최적의 양은 이 정확한 공식입니다.
하루에 40에서 60g의 유제품 지방을 3끼에 나누어 섭취하십시오. 이것은 대략 전유 400ml, 숙성 치즈 40g, 지방이 풍부한 요거트 200g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여기 경고가 있습니다. 혈당이 200 이상인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는 심각한 신장 질환이 있다면 의학적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지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메커니즘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유제품은 뇌 염증을 줄이는 공액 리놀레산을 제공합니다. 장이 혈액 내 장벽을 통과하여 뉴런 복구를 촉진하는 화합물로 변환하는 부티르산을 제공합니다. 칼슘을 뼈에 유지하고 동맥에서 빼내는 비타민 K2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바로 이 영양소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연하는 매일은 불완전한 치유의 또 다른 날입니다. 이제 뇌졸중 후 뇌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 일반 유제품이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억지로 먹어온 저지방 제품들이 실제로는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뇌졸중이 발생하면 신경섬유를 보호하는 코팅층인 미엘린 수초가 손상됩니다. 전선을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피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피복이 갈라지고 깨지면 뇌의 신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들이 한쪽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단어를 잊어버리거나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학 교과서들은 이 손상이 영구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의 회복 과정에서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반 유제품에는 스핑고미엘린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스핑고미엘린. 이것은 뇌가 미엘린 코팅을 재건하는데 원료로 사용하는 특정 종류의 지방입니다. 채소에서는 충분히 얻을 수 없습니다. 지방이 없는 닭가슴살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유제품의 지방 부분에만 고농도로 존재합니다. 제가 무지방 우유에서 일반 우유로, 저지방 요구르트에서 일반 요구르트로 바꿨을 때 저는 마침내 손상된 뇌에 절실히 필요했던 정확한 구성 요소를 공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이 있습니다. 유제품의 지방은 또한 지방에만 녹고 물에는 녹지 않는 4가지 중요한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A, D, E, 그리고 K2입니다. 무지방 우유를 마시면 이 비타민들은 지방과 함께 대부분 제거됩니다. 비타민 K2가 여기서 비밀 무기입니다. 이것은 매트릭스 GLA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혈관에서 칼슘을 빼내어 원래 있어야 할 곳인 뼈로 보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동맥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전이 생기기 쉽게 만드는 칼슘 침전물, 바로 뇌졸중을 일으키는 그것이 K2에 의해 제거됩니다. 하지만 일반 지방 버전을 먹을 때만 그렇습니다. 저는 전후로 염증 지표를 검사했습니다. 시반응성 단백질, 인터루킨-6, 이것들은 혈관을 파괴하는 염증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혈액 검사입니다. 매일 일반 유제품을 먹은 지 3주 후 제 염증 지표가 42% 감소했습니다. 42%입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의 제 신경과 전문의는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박씨라는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오른팔을 들어 올리지 못한 채 제 응급실에 왔습니다. 경미한 뇌졸중이었습니다. 제가 치료했고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집에 가서 표준 조언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저지방으로. 6개월 후 그녀는 2번째 뇌졸중으로 제 응급실에 다시 왔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오른쪽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회복 중에 그녀를 방문해서 무엇을 먹었는지 물었습니다. 저지방 우유, 저지방 치즈, 무지방 요구르트. 그녀는 자신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굶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을 화나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지방 식단 조언은 1980년대에 심장병에 대한 결함 있는 과학에 기반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 조언은 회복할 수 있었던 수천 명의 뇌졸중 환자들을 죽였습니다. 당신의 뇌는 60%가 지방입니다. 무지방 음식을 먹을 때 당신은 뇌가 만들어진 성분을 먹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최적의 양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반 우유 200ml, 일반 요구르트, 1회 제공량, 그리고 진짜 치즈 30g을 매일. 이것은 대략 우유 1컵, 작은 요구르트 용기 1개, 그리고 치즈 2조각입니다. 이것은 뇌졸중 손상을 적극적으로 복구하고 다음 뇌졸중을 예방하기에 충분한 스핑고미엘린, 충분한 K2, 충분한 지용성 비타민을 제공합니다. 무지방 우유 마시는 것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냉장고에 있는 저지방 요구르트를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당신은 속아왔고 그 거짓말이 당신을 치명적인 뇌사건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할 황금 시간은 오늘이지 뇌졸중이 일어난 후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이 반드시 섭취해야 할 유제품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뇌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을 잘못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뇌는 계속해서 조용히 악화됩니다. 첫째, 이 중요한 점을 이해하십시오. 모든 유제품이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있는 무지방 우유, 버리십시오. 더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산 저지방 요구르트, 즉시 먹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이 제품들은 뇌가 스스로를 회복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정확한 성분이 제거되었습니다. 뇌졸중 후 집에서 회복하고 있을 때 저는 자세한 계산을 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연구한 자료와 제 몸의 반응을 바탕으로 뇌졸중에서 회복 중이거나 다음 뇌졸중을 예방하는 성인은 매일 최소 40g의 일반 유제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40g이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측정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우유 1컵에는 약 8g의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2컵의 일반 우유가 필요합니다. 물로 희석한 버전이 아닙니다. 크림이 여전히 들어있는 진짜 일반 우유입니다. 식품 회사들이 지방이 적이라고 모두를 설득하기 전에 할머니가 마시던 그런 우유입니다. 치즈의 경우 매일 약 60g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략 두꺼운 치즈 2조각입니다. 저는 특별히 숙성 체다 치즈나 고다 치즈를 권합니다. 숙성 과정이 비타민 K2를 농축시키기 때문입니다. K2는 칼슘을 뼈로 보내고 동맥에서 멀리하게 합니다. 이것은 애초에 뇌졸중을 일으키는 동맥 석회화를 예방합니다. 이제 그릭 요구르트입니다. 일반 지방만 드십시오. 매일 150g이 필요한데 이것은 표준 용기의 약 4분의 3입니다. 아무것도 섞지 마십시오. 꿀도, 과일도, 설탕도 안 됩니다. 뇌는 혈당 급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지방과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유제품 섭취는 일어난 후 1시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코르티솔 수치가 아침에 자연적으로 높아지고 이 호르몬은 실제로 유제품의 지용성 비타민을 체내에서 흡수하고 활용하도록 돕습니다. 밤에 유제품을 섭취하면 신경학적 이점의 절반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것을 정확히 제대로 실천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씨라는 68세 여성 환자가 작년에 왼쪽 눈의 일시적인 시력 상실을 경험한 후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일과성 흑암시라고 하는데 곧 큰 뇌졸중이 올 것이라는 엄청난 경고 신호입니다. 저는 동료들이 뇌졸중 위험 환자에게 고지방 유제품을 권하다니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제 자신의 회복 경험을 그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박 씨는 제 지시를 정확히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전유 200ml, 숙성 치즈 60g, 그리고 고지방 그릭 요거트 150g을 섭취했습니다.
12주 동안 빠짐없이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추적 검사를 위해 다시 오셨을 때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동맥염증이 측정 가능할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신경과 전문의는 기존 의학 지식으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지르는 한 가지 중요한 실수에 대해 경고하고 싶습니다. 우유만 마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다양한 유제품이 필요합니다. 각 유제품이 필수 지방산의 다른 비율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유는 빠르게 흡수되는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치즈는 농축된 비타민 K2와 칼슘을 제공합니다. 요거트는 혈관을 손상시키는 전신염증을 줄이는 유산균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초고온 살균 처리된 유제품은 절대로 섭취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라벨을 확인하세요. 초고온 살균 또는 UHT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다시 선반에 놓으세요. 이 극심한 가열 과정은 뇌가 미엘린 복구에 필요한 섬세한 단백질 구조를 파괴합니다. 일반 살균 처리된 유제품이나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면 인증된 곳에서 나온 원유만이 최대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조치를 시작할 최적의 시간은 오늘입니다. 현재 식료품을 다 쓰고 나서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미루는 하루하루가 다음 혈관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보호 영양소 없이 뇌가 작동하는 또 하나의 날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손상된 뇌혈관을 내부에서부터 재건할 유제품에 대한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모든 것을 바꾼 부분이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에 매우 주의 깊게 기울이셔야 합니다. 고지방 유제품의 기적적인 성분은 스핑고미엘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어두세요. 스핑고미엘린. 이것은 고지방 우유, 크림, 그리고 특정 숙성 치즈에 가장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인지질입니다. 15년 동안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을 통해 오는 뇌졸중 환자들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지침을 따랐습니다. 지방을 피하고 저지방 우유를 마시고 버터를 끊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들 중 많은 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뇌졸중, 세 번째 뇌졸중, 각각 이전보다 더 심했습니다. 제가 52세에 화요일 오후 진료실 책상에 앉아 환자 차트를 검토하다가 제 자신의 뇌졸중을 겪었을 때 오른손이 갑자기 펜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30초 동안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 우리는 이것을 경고성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연로하신 어머니를 돌볼 수 없게 되는 것, 독립적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두려움이 제가 가르쳐왔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떤 약물도 복제할 수 없는 스핑고미엘린의 작용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뇌의 모든 신경섬유를 둘러싼 보호막인 미엘린 수초로 직접 이동합니다. 뇌졸중이 생기면 이 막이 찢어진 종이처럼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뇌 신호가 더 이상 제대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들이 팔을 들어 올릴 수 없고 말을 명확하게 할 수 없고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연체가 손상되어 뇌의 전기 신호가 합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제품의 스핑고미엘린은 이 절연체를 빠르게 복구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구성 요소를 제공하는 유일한 식품 기반 화합물입니다. 몇 년이 아닙니다. 몇 주 만에요. 매일 40g의 고지방 유제품을 섭취한 지 3주 만에 저는 오른손 떨림 없이 다시 타이핑할 수 있었습니다. 흐릿해졌던 제 기억력이 극적으로 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년간의 잘못된 조언에 대해 제 자신에게 화가 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스핑고미엘린은 고지방 유제품에만 상당량 존재합니다. 저지방 우유나 저지방 요거트를 만들기 위해 지방을 제거하면 스핑고미엘린 함량의 거의 90%가 파괴됩니다. 우리는 뇌졸중 환자들에게 그들을 도울 수 없는 정확히
그 형태의 유제품을 섭취하라고 말해왔습니다. 더 나쁜 것은 손상된 신경을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식품 성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왔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양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 회복을 위해서는 매일 최소 40g의 고지방 유제품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략 전유 3컵 또는 고지방 그릭 요거트 2컵 또는 숙성 체다 치즈 100g에 해당합니다. 저지방이 아닙니다. 2% 우유도 아닙니다. 오직 고지방만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씨 환자가 얼굴 왼쪽으로 웃을 수 없는 상태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전형적인 뇌졸중 증상이었습니다. 우리는 표준 프로토콜로 치료했고 그는 병원 영양사의 일반적인 저지방 식단 지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6개월 후에도 그는 여전히 대칭적으로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창피해서 가족 모임에 가는 것을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유제품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저는 그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병원 식단표를 무시하고 한 달 동안 매일 고지방 유제품을 섭취하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5주 후에 울면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의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부분적이 아닙니다. 완전히요. 뇌졸중 이후 할 수 없었던 휘파람을 다시 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죽은 사람에게서 남편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40년 동안 의학계를 지배해온 항지방 히스테리 때문에 우리가 무시해온 기본적인 신경학적 과학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60%가 지방입니다. 식단에서 지방을 제거하는 것이 뇌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응급의학을 진료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유제품과 뇌졸중 회복에 대한 6번째 핵심 사항은 제 몸에서 직접 발견했을 때 저를 충격에 빠뜨린 내용입니다. 저는 유제품을 뇌의 약처럼 작용하게 만드는 정확한 시간과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뇌졸중에서 회복하고 있을 때 첫 주에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밤에 자기 전에 우유를 마시면 뇌를 치유하면서 잠을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아침 협응력 검사 결과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더 비틀거렸습니다. 환자 차트를 쓰려고 할 때 오른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연구자료에서 유제품이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왜 효과가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뇌졸중 회복에서 유제품 섭취의 황금 시간대를 발견했습니다. 뇌의 회복 메커니즘은 아침 시간, 특히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가장 활발합니다. 이 시간대에 신체는 손상된 신경 경로를 재건하는 성장인자를 가장 많이 생성합니다. 이 시간대에 고지방 유제품을 섭취하면 지방산이 뇌가 미엘린 복구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에 정확히 도착합니다. 저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치즈와 함께 고지방 요거트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흘 만에 손떨림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주 만에 다시 정상적으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극적이고 즉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할 정도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유제품이 같은 효과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응급의료센터에서 박 여사라는 68살 환자가 있었는데 뇌졸중 후 3달 만에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어 매일 저지방 우유를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회복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렸습니다. 여전히 왼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유의 지방 함량이 몇 %였나요? 그녀는 1%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저지방 우유는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용성 비타민을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뇌졸중을 예방하는 비타민 K2가 없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충분한 양의 비타민 D3이 없었습니다. 손상된 혈관벽을 복구하는 공액 리놀레산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고지방 유제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가 아닙니다. 저지방도 아닙니다. 고지방입니다. 최소 3.5%의 유지방, 가능하면 더 높은 것이 좋습니다. 가공 치즈 슬라이스가 아닌 진짜 치즈. 용기 바닥에 물 같은 것이 아니라 이에 크림이 있는 플레인 요거트. 석 달 후 박 여사는 제 진료실로 걸어들어와 두 팔을 머리 위로 곧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녀의 딸도 울었습니다. 이것이 세부 사항을 정확히 맞췄을 때의 힘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실행 계획이 있습니다. 정확히 따라주셔야 합니다. 첫째, 냉장고에 있는 저지방이나 감지방 유제품을 지금 당장 버리세요. 즉시요. 그것은 회복에 방해가 됩니다. 둘째, 매일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에 최소 30g의 고지방 유제품을 드세요. 이것은 약 200ml의 일반 우유 또는 한 컵의 고지방 요거트 또는 40g의 진짜 치즈입니다. 셋째, 절대 공복에 유제품을 섭취하지 마세요. 채소나 통곡물 같은 섬유질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드세요. 그래야 영양분이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흡수됩니다. 조합은 시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저는 제 회복 중인 뇌로 고통스러운 시행착오를 통해 이것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유제품과 녹색 잎채소를 함께 먹으니 가장 빠른 개선이 있었습니다. 녹색 채소의 비타민 K가 유제품의 비타민 K2와 함께 작용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이 저를 영구적인 장애의 가장자리에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나누려는 내용이 독립적인 삶과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15년 넘게 서울 전역의 응급실에서 일해왔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 뇌를 살렸고 한국의 수백 명 환자들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 정확한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 단계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첫째, 내일 아침부터 고지방 유제품이 필요합니다. 탈지우유가 아닙니다. 저지방 요거트가 아닙니다. 일반 우유, 고지방 치즈, 그리고 진짜 버터를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양이 중요합니다. 매일 최소 300ml의 일반 우유가 필요합니다. 약 1컵 반입니다. 고지방 유제품의 지방산은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코팅을 복구합니다. 이것이 미엘린 수초입니다. 이것 없이는 뇌 신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제가 저지방 식단에서 고지방 유제품을 포함하는 식단으로 바꿨을 때 손협응력이 3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3주 만에요. 둘째, 일주일에 최소 4번 숙성 치즈를 드셔야 합니다. 체다나 고다 치즈를 추천합니다. 매번 약 30g씩입니다. 대략 2손가락을 붙인 크기입니다. 숙성 치즈에는 비타민 K2가 들어있어 칼슘이 동맥에 쌓이는 것을 막고 뼈를 강화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막힌 동맥은 뇌졸중을 일으킵니다. 깨끗한 동맥은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그만큼 간단합니다. 셋째 단계, 이것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데 계란 노른자를 피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노른자에는 뇌가 기능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콜린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완전한 계란 3개를 먹습니다. 흰자가 아닙니다. 완전한 계란입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두려움은 뇌졸중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에게 과장되어 왔습니다. 진짜 위험은 염증이지 계란과 유제품의 식이 콜레스테롤이 아닙니다. 넷째, 이 영양제 조합을 매일 드세요. 비타민 D3,
최소 2000 국제 단위입니다. 비타민 K-2 100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오메가-3 피쉬 오일 1000mg. 이것들은 유제품 지방과 함께 작용하여 혈액 내 염증 지표를 감소시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염증 수치를 전후로 테스트했습니다. 제 시반응성 단백질은 2달 만에 60% 감소했습니다. 다섯째, 지금 당장 한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혀로 입천장을 만져보세요. 양쪽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나요? 한쪽이 무감각하거나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조기 경고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행동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강남에 사시는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왼팔을 들 수 없는 상태로 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74세였습니다. 안정을 취한 후 저는 그분에게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일반 우유를 마시고 치즈를 먹고 그 3가지 영양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 후 그분은 제 진료실로 다시 걸어 들어오셔서 2손으로 악수를 하셨습니다. 2손으로요. 그분의 딸은 평생 아버지를 돌봐야 할 줄 알았기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저지방 우유만 마시는 것을 멈추세요. 비타민 K-2 없이 칼슘 보충제를 먹는 것을 멈추세요. 그리고 모든 지방이 뇌에 나쁘다고 믿는 것을 멈추세요. 이 3가지 실수가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장애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댓글에 가서 정확히 이렇게 적으세요. 나는 오늘 뇌 건강을 선택합니다. 적으세요. 이것은 단순히 알고리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적을 때 여러분은 자신과 가족에게 그들의 짐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 60세 이상인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것은 좋아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독립성을 잃는 악몽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식을 갖추셨습니다. 문제는 골든타임 동안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입니다. 선택은 항상 여러분의 것이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식단에 일반 유제품을 추가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유제품을 드신다면 양을 늘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퍼뜨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내 건강을 위한 유제품의 보호 효과에 대해 알아야 할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